여러분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 무죄 추정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무죄 추정.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해요.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인간이 누굽니까? 이재명. 이재명이죠.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한 건도 유죄 확정이 안 돼가지고 감옥에 갈 인간이 지금 한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은근히 웃기시네요라고 이제 저분은 자주 안 들어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요. 어떤 원칙이 이제 거기서 도출되는가 하면 첫째로 무죄로 추정되니까 수사할 때도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재판 때도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오셨네. 그 사이에 이동을 했기 때문에 못 들어서 방문이 이동호 장관 참 이제부터 든든하죠? 다시 여기 집중하시면요. 무죄 추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법률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법적으로. 따라서 수사할 때도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속 수사는 예외적으로 합니다. 재판도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구속 재판을 예외로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헌법에 모든 사람은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무죄 추정의 혜택을 받는 인간이 이재명 아닙니까? 네. 본인은 그러면서 상대방에게는요, 이 민주당 일당들은 민주당 법정에 의하면 다 유죄로 간주를 해버려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확정범으로 해도 돼 있죠? 확정범으로 다 취급하잖아요. 추경호도 그런데 내란 공범이다. 국힘은 내란당이다. 이렇게 했는데 장성 4사람을 교체했잖아요. 특별한 근거 없이 교체했잖아요. 그렇죠? 삼성 장군도 근데 30명씩이나 교체하는 것은요. 헌법상 무죄 추정이라고 하는 기본 원리에 저촉되는 행동들을 좀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아니라고 다음이요. 우리 정강훈 목사님은 현재 어떻게 하려고 하죠? 기소하려고 하죠, 기소. 두 번째는 기소하면서도 구속 기소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면 기소를 하려면 근데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범죄 혐의가 없거든요. 우리 편이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연설하시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두 가지에 의해 가지고 청년들이나 일정한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 특기가 뭐죠? 어렵지만 쉽게 잘 전달하죠. 그러니까 제 소리만 들어오면 다 쉬워지죠? 네. 아멘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이제 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아셔야만 제3자에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가스라이팅은 뭔가면요. 본인은 정상이에요. 여러분 다 저와 정상이잖아요. 정상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가해서 상대를 비정상으로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생각이 옳은데 계속해서 뭐라 하냐면 너 그 생각 틀렸어. 잘못됐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뭐 하자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또 세뇌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따라서 더 줄이면요, 이 말을 줄이면 정상인 사람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잘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저항권 연설하셨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저항권 연설은요, 많은 사람들이 애국심은 있지만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깨어있지 못하는 국민들을 깨우쳐준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뭐 비정상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원하는 상태가 아닌 사람들을 깨우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게 광화문 연설이잖아요. 그럼 가스라이팅하고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부족한 신앙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바람직한 상태로 바꾸게 하는 거죠. 아닌 것을 올바른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 가스라이팅하고는 정 어떻습니까?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광화문 연설,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말씀 전파는 그거는 부족한 우리들을 또는 예컨대 허물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스라이팅과 전혀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경찰에서는요, 가스라이팅을 시켰다 그래서 국민 저항권을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젊은 청년들이 가서 이제 서부지법의 건물을 파괴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국민 저항의 연설은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서 불을 지르려 방화를 했다든지 파괴를 했다든지 살인하려고 했든지 폭행을 하라고 한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바르게 애국심을 고취시켜 주는 것은 연설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그런데 가가지고 뭘 부셔라, 죽여라, 불을 질러라, 폭행을 해라, 그런 거는 거기에 전혀 나오지도 않은 것이고, 그 사이에는요, 이 법적 용어인데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저항권 연설하고 가가지고 불 지르고, 그런데 불은 지르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불을 질렀다, 죽였다, 파괴했다, 그 행위 사이에서는요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경찰에서도 몇 번 지금 했는데 목사님을 어떻게 얽어매려고 했지만 경찰이 사택에 와서 압수수색했지만 전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문건도 목사님이 전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죽을 맛이 이거 아닌데 뭘 가지고 근데 기소하느냐? 그러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데 검찰도 죽을 맛이 되는 것이 이건 기소감이 안 되는데 기소를 하라고 하니까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백보양보를 해서 기소는 지네들 마음대로 기소할 수 있어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수처에 입건이 됐다고 그러죠. 예. 조금 전에 목사님도 저한테 전화 주셨는데, 목사님 저 모르실까봐 저는 이제 애가 타셔서 염려가 되셔서 하는데, 그럴 때 제가 항상 어떻게 하냐면 모르는 듯이 제가 말씀을 받습니다. 참 장로 나온 장로죠.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뭘 입건을 했느냐, 입건은 기소는 아닌데요. 혐의가 있다고 해서 사건화시키겠다 이런 뜻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시킨 것, 그거 직권남용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 하루에 이재명이는 이제 한 건 이상씩 이제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것인데, 여하튼 이제 그런 짓을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목사님에서 이제 기소를 만에 하나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유격자직을 할 것인데, 다만 중요한 것은 불구속 기소냐 구속 기소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죄 추정 원리가 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나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죠. 예외적으로만 구속 재판을 합니다. 이 법에는 나와 있어요. 구속을 하려면 정확하게 첫째 뭐가 있느냐, 범죄 혐의를 소명해야 됩니다. 좀 어렵죠, 이 말이. 소명이란 말이 여러분 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이 증명이라는 것이 있고 소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명과 소명. 증명은 확실하게 입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소명은요, 확실하게 입증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럴 것이다. 개연성만 있으면 소명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야지 저걸 파고든다고 하지 마시고 한계가 있어요. 하여튼 구속영 여러분 한번 방송을 잘 앞으로 들어보시면 구속영장 얘기가 나오면은 소명이란 단어가 꼭 나옵니다. 연결돼 있어요. 구속영장을 말하는데 증명이란 말은 안 나와요. 범죄 혐의를 소명한다 그러면 이거 김학수 교수가 말한 대로 이 구속영장 할 때는 범죄 혐의에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대단한 수준이 되는 것이죠. 아깝지만 제가 다 가르쳐드려요. 그러니까 첫째가 범죄 소명이 있어야겠죠? 네, 두 번째는 증거, 나머지는 잘 아시죠?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구속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가 필요해요. 범죄 혐의의 소명, 증거인멸, 도주. 근데 거기서 첫째 가장 쉬운 거 도주 우려가 있나요? 우리 목사님 키가 커서 도주 못해요. 다 걸려. 키가 다 보여 다. 목사님이 도주할 분이 아니죠, 그렇죠? 증거인멸은 왜 말이 안 되냐?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둘 다 안 돼요. 그 범죄 혐의를 소명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화문의 연설과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깨우쳐서 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연설이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라이팅과는 정반대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기소거리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이것은 기소도 안 되는 사안인데 나라가 지금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구속 기소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구속 기소는 어림도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제가 썼지만은 제일 처음에는 연극 대본에 가스라이트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고 1944년에 처음으로 영화화가 됐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영화가 나왔던 것이에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상대방을 정상적인 사람을 잘못되게 세뇌하거나 심리적으로 조작하는 행동을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경훈 목사님께 그러한 혐의를 갖다 씌우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요 아무리 세상이 막가더라도 지금 세상은 미쳐 돌아가서 막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기소도 안 될 것이고 불구속 기소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